우리의 강아지는 다양한 행동으로 자신의 언어를 표현합니다. 오늘 영상은 반려견 가족분들이 흔히 겪으시는 강아지의 표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언어, 강아지의 깨물기, 그 이유와 대처 방법. 왜 강아지는 주인의 손을 깨물까? 1. 어리광의 표현으로 나랑 놀아줘서 너무 좋아요. 또는 좀 더 놀아줘요, 놀아주세요. 로 해석될 수 있어요. 친근감과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흥분 시에는 무의식적으로 세게 물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강아지들은 이를 가는 시기에 잇몸이 가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려고 약하게 깨물기도 합니다. 강아지의 깨물기에 대한 대처 방법. 1. 싫어하는 냄새를 이용하세요. 개가 싫어하는 냄새의 스프레이를 손이나 물면 위험한 물건에 뿌려주세요. 이로 인해 깨물려고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강아지가 약하게 깨물더라도 버릇으로 만들지 않도록 항상 지적해주고 바른 행동을 가르쳐주세요. 3. 강아지가 흥분하여 깨물려고 할 때는 앉아 와 같은 명령으로 진정시켜주세요. 또한 강아지가 물기 전에 행동을 미리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를 가는 시기라면 깨물 수 있는 장난감을 주어 그 습관을 바꿔보세요. 단, 이를 가는 시기가 아닐 경우에는 깨물기 연습이 될 수 있으므로 효과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 만져줄 때 진심으로 물려고 하는 강아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강아지가 사람에게 불안감이나 공포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점차적으로 스킨십을 늘려 강아지가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강아지와의 스킨십은 매우 중요하지만 강아지의 행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반려견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언어,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강아지, 그 이유와 대처법. 강아지가 일단 물면 쉽게 놓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한 행동의 배경에는 소유욕, 본능, 냄새나 감촉에 대한 좋아함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1. 강아지의 집착의 원인. 소유의 본능. 강아지도 우리처럼 이건 내 거야 라는 소유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물건에 집착하기도 한다. 놀이 중에 강아지가 흥분하면 그 물건을 계속 물고 있는 것이 흥분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강아지는 특정 물건의 냄새나 감촉을 좋아해 그 물건에만 강한 집착을 보일 수 있어요. 2. 대처 방법. 소유권 교육. 강아지에게 모든 물건의 소유자는 주인이라는 것을 학습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아지의 소유욕이나 공격성이 커질 수 있어요. 그거나 이리 줘. 신호 교육. 강아지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용해 이 신호를 가르칠 수 있어요. 물건을 놓으면 간식을 주는 것을 반복하여 강아지가 이 신호에 응답하도록 만듭니다. 강아지가 물 수 있는 물건은 최대한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하세요. 특히 강아지가 특별히 집착하는 물건은 반드시 강아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강아지가 너무 강하게 물고 있는 물건을 무리하게 빼앗으려 하면 강아지가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조심하며 강아지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강아지의 행동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아지에게도 소유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언어, 초인종과 손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반려견. 1. 왜 우리 강아지는 초인종이 울릴 때 짖을까? 강아지는 원래 무리를 지어서 생활했던 동물로 본능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외부자에게 경계심을 느낍니다. 초인종 소리는 강아지에게 영역을 침범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짖는 것은 그 침입자를 쫓아내려는 행위이며 주인의 반응에 따라 그 행위가 강화될 수 있다. 2. 손님이 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강아지는 손님이 온 것을 주인에게 알리기 위해 짖기도 한다. 또한 가족의 귀가나 손님이 오는 것을 반겨 짖는 경우도 있다. 3. 지나치게 짖는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 짖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한 뒤 대처해야 한다. 초인종 소리에 대한 반응을 수정하려면 애견 울타리 교육이나 초인종 소리에 익숙해지게 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4. 초인종 소리의 심리적 해석. 짖는 소리의 높낮이나 양으로 강아지의 심리 상태를 해석할 수 있다.
낮은 소리로 짖는 것은 위협과 경계, 높은 소리로 짖는 것은 불안, 공포 또는 흥분을 의미한다. 강아지와 초인종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주의 깊게 관찰하며 우리의 반려견과 좋은 관계를 유지합시다. 네 번째 언어, 다리에 엉겨붙어 엉덩이를 흔들 때 강아지의 마운팅 행동 이해하기. 강아지가 다리나 사물에 엉덩이를 흔들면서 매달리는 행위를 마운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행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 마운팅 단순히 성적인 것만은 아니다. 강아지가 사람의 다리나 인형 같은 곳에 마운팅하는 것은 성적인 의미보다는 흥분이나 기쁨을 표현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마운팅을 성적 행위로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강아지는 그저 흥분되거나 기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페로몬과의 관계. 마운팅의 행위에는 성적 의미도 포함될 수 있지만 주로 강아지들 사이의 놀이나 힘의 우위를 과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수컷뿐만 아니라 암컷 강아지들도 마운팅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3. 마운팅 버릇 관리하기. 어떤 이유에서든 마운팅이 습관화되면 공공장소 등에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습관을 초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아지가 마운팅 행동을 시작할 때 즉시 떼어내기. 중성화 수술 수컷 강아지의 경우 마운팅 관련 흥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때 교육 습관이 되기 전에 제대로 교육해주면 마운팅 행위를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운팅은 강아지의 자연스러운 행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인으로서는 이 행동을 적절히 관리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화되기 전에 적절한 대응을 통해 강아지와 함께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언어, 주인 곁에서 떨어지지 않는 우리 집 강아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리의 반려견이 항상 주인의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단순한 애정 표현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뒤에는 불안감, 의존심, 그리고 주인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등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1. 강아지의 행동 이해하기. 불안의 원인, 강아지가 주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사람과 떨어지는 데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은 분리불안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보호 본능, 강아지는 주인 곁에서 떠나지 않고 주변을 맴돌면서 따라다니는 행동을 통해 주인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적절한 대응 방법. 애견 울타리에 적응시키기. 애견 울타리를 사용하여 강아지가 혼자 지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세요. 따라오더라도 무시하기. 강아지가 주인을 따라다니더라도 그 행동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인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강아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판단하고 점차 따라다니는 행동을 멈출 것입니다. 출입금지 구역 설정. 주인의 모습이 보이는 부엌이나 특정 지역에는 강아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나 장애물을 활용해 출입금지 구역을 만들어 보세요.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와 독립된 시간은 양측에게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주인과 강아지 모두 건강하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언어, 강아지가 자기 배설물을 먹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강아지가 자기 배설물을 먹는 행위는 식분증이라고 불립니다. 다양한 이유로 이런 행동을 보이는데 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배설물을 먹는 이유. 심심함과 장난. 강아지는 심심할 때 장난스럽게 배설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영양 부족. 본능적으로 영양 부족을 느끼면 영양소를 보충하려는 의도로 배설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반응. 주인이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면 이를 재밌다고 판단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2. 대처 방안. 혼내지 않기. 비위생적이고 불쾌할 수는 있지만 강아지에게 혼을 내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은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배설물 즉시 제거.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강아지의 눈앞에서 배설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훈련. 화장실 훈련을 통해 강아지가 주인 앞에서만 배변을 하도록 교육하고 칭찬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합시다. 사료 교체. 사료를 바꿔 대변의 성분과 냄새를 변경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식품 방지용 보충제. 시장에는 강아지의 배설물 냄새를 변경하는 보충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강아지가 배설물을 피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웰시코기 녀석 중 한 녀석이 그랬는데요. 저희는 식초로 해결했습니다. 응가를 하면 거기에 얼른 가서 식초를 뿌리고 몰래 지켜봤어요. 한번 그러고 나서는 식분증이 싹 사라졌답니다.
배설물을 먹는 행위는 강아지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위의 방법들을 참고하여 강아지의 건강과 위생을 동시에 챙겨주세요. 7번째 언어 흙을 파는 강아지 이유와 대처법. 개들은 종종 흙을 파는 행위를 보이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봐요. 1. 왜 강아지는 흙을 파는가? 본능적인 행동 굴속에서 살던 옛날 개들은 사냥감을 숨기거나 다양한 목적으로 구멍을 파곤 했어요. 이는 본능적인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심심해서 흙을 파는 행위는 종종 한가할 때나 놀이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 해소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흙을 파기도 합니다. 더위를 피하려고 더운 날 몸을 식히기 위해 흙을 파는 행위를 보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숨기려고 강아지는 자신이 아끼는 장난감이나 간식 등을 숨기기 위해 흙을 파기도 합니다. 2. 흙을 파는 강아지의 대처법. 지정된 장소 마련 강아지가 마음껏 흙을 파도 괜찮은 곳을 지정해줍니다. 미리 정해둔 장소에 간식이나 장난감을 묻어두면 강아지는 그곳을 찾아 파헤칠 거예요. 재미있는 놀이 제공 강아지가 질리지 않는 장난감을 주거나 다양한 놀이를 함께 해주면 흙을 파는 행위가 줄어들 수 있어요. 더위 대책 마련 햇빛을 가리는 시설이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더위로 인한 흙파기가 줄어들 거예요. 펜스 설치 정원이나 중요한 장소에 펜스를 설치하여 강아지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강아지의 흙파기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주인으로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강아지의 이유를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8번째 언어 강아지의 꼬리 물기와 빙글빙글 도는 행동 원인과 대처법. 강아지들은 때로는 꼬리를 물거나 빙글빙글 돌며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원인과 대처법을 알아봅시다. 1. 왜 강아지는 꼬리를 물고 빙글빙글 돌까? 흥분 혹은 스트레스 강아지가 꼬리를 쫓거나 빙글빙글 도는 원인 중 하나는 흥분이나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습니다. 주인의 반응 주인이 강아지의 이런 행동을 웃으면서 보면 강아지는 이를 주인이 좋아하는 행동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행동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강아지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상처로 인한 불편함 또한 꼬리 물기나 빙글빙글 도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강아지의 이런 행동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무시하기 강아지의 이런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을 보이면 강아지는 이를 주인이 좋아하는 행동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기. 애견 훈련사와 상담 지속적으로 빙글빙글 도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의사와 상담 꼬리에 상처를 주거나 다른 강아지나 사람을 물려고 하는 경우에는 즉시 동물병원으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깊게 관찰 강아지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이러한 행동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놀이 주인의 관심과 함께하는 놀이는 강아지에게 큰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됩니다. 가능한 한 자주 놀아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강아지의 꼬리 물기나 빙글빙글 도는 행동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보일 때는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법을 통해 강아지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9번째 언어 사람이 식사 중일 때 강아지가 짖는 원인과 대처법. 강아지가 주인이 식사 중일 때 크게 짖는다면 이는 그의 식욕을 표현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주인의 식사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왜 강아지는 주인이 식사할 때 짖을까? 식욕의 표현 강아지가 짖는 것은 자기도 그 음식을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먹이에 대한 욕구 강아지들은 먹이를 제공하는 존재를 최고의 지도자로 여깁니다. 이 욕구가 쉽게 충족되면 다른 것에 대해서도 제멋대로 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 음식의 위험성 사람의 음식에는 강아지에게 해로울 수 있는 염분, 지방 등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강아지는 비만이나 다른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2. 강아지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식사 중에는 음식 주지 않기 짖거나 무릎에 올라타도 주인이 먹는 음식을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짖는 행동 무시하기 강아지가 짖을 때는 무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짖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강아지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얌전한 행동 보상하기. 강아지가 조용히 있을 때만 상을 주어 그 행동을 강화시킵니다. 강아지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식사하기가 필요한 경우 강아지의 시선에서 벗어나 식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장기적인 해결 방안은 아닙니다. 3. 결론. 주인의 식사 시간은 강아지에게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 강아지에게 올바른 행동을 학습시키고 서로의 경계와 규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하면 행복하고 조화로운 동거가 가능해집니다. 10번째, 언어밥을 줘도 강아지가 잘 먹지 않을 때의 원인과 대처법. 강아지가 주인이 주는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욕 부진은 강아지의 건강상의 문제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1. 왜 우리 집 강아지는 밥을 잘 먹지 않을까? 몸 상태의 문제. 갑작스러운 식욕 부진은 강아지의 건강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풍족한 환경의 영향. 과거에는 음식을 찾기 위해 힘쓰던 강아지들이 현재의 풍족한 환경에서는 음식 선택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입맛. 강아지도 사람처럼 입맛이 까다로울 수 있으며 원하는 음식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2. 식욕 부진에 대한 대처법. 몸 상태 확인. 평소 좋아하던 음식도 잘 먹지 않는다면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식 조절. 지나치게 많은 간식을 줘서 식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간식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교육. 강아지가 음식을 바로 먹지 않으면 음식을 치워서 강아지에게 식사 시간에 음식을 먹어야 함을 교육해야 합니다. 식욕 증진. 간식 활용. 강아지의 건강이 좋지만 식욕이 없을 때는 가다랑 어포를 넣은 주머니와 같은 방법으로 식욕을 돋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결론. 강아지의 식욕 부진은 그의 건강 상태나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주인으로서는 강아지의 건강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적절한 대응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식사 교육은 강아지와의 원활한 소통과 행복한 동거를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